제가 간을 주면 우진 오빠는 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 삶은 누가 챙겨주나요? 이 한 문장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은호가 자기한테 한 말이었는데요. 입 밖으로 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간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우진 오빠예요. 엄마 성희가 아니고 오빠 우진이에요. 이 사실이 또렷해지고 나서부터 은호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렸어요. 여동생이라서 해야 하는 일인가? 한 사람으로서 해도 되는 일인가? 답을 정한 듯 하다가도 다시 흐려지고 흐려질 때마다 눈에서 물이 먼저 났죠. 성희는 조심스러웠어요. 검사만 받아보자. 처음엔 이 말부터 꺼냈죠. 그 다음부터는 우진 오빠 얘기만 했어요. 우진이는 겁이 많다. 우진이는 아픈 티를 안 낸다. 우진이는 내가 웃으면 같이 웃던 애다.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었어요. 맞는 말일수록 마음은 더 흔들렸고 흔들릴수록 숨이 더 가빠졌어요. 그래도 은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았고 기다렸고 결국 적합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문자 한 줄이었는데 그 한 줄이 하루 전체를 뒤집었어요. 당장 수술이 되는 건 아니어도 이제는 정말 할지 말지를 정해야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지역은 늘 순서를 챙기는 사람이에요. 놀라더라도 먼저 절차부터 묻죠. 바로 수술이야? 아니요. 상담부터래요. 좋아. 그러면 차근차근 하자. 건강 다시 확인하고 위험도 확인하고 회복 계획을 먼저 세우자. 말은 차분했지만 눈은 불안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대에 눕는 일인데 누가 안 무섭겠어요. 지역은 무서움을 인정하면서도 정리를 시작했어요. 상담 날짜를 맞추고 설명을 꼼꼼히 받아 적고 회복기에 필요한 물건 목록까지 적었죠. 얼음팩, 복대, 가벼운 죽, 산책용 운동화, 통증 기록표. 작은 준비들이 쌓이니 불안도 아주 조금은 내려왔어요. 은호는 집에 와서 노트를 펼쳤어요.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내가 지금 이식을 고민하는 이유. 그리고 10줄을 적었어요. 우진 오빠는 꼭 살아야 한다. 내가 줄 수 있다면 미루지 않는다. 나를 잃지 않게 내 규칙을 만든다. 수술 뒤에는 작은 일상부터 다시 시작한다. 고마움은 말로만 하지 않고 매일의 행동으로 보여준다. 엄마와는 죄책감 금지, 작은 칭찬부터 시작한다. 오빠와는 병 얘기보다 밥, 잠, 산책부터 챙긴다. 지역과는 사랑 얘기보다 회복 상황부터 공유한다. 무섭다고 말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은 울어도 된다. 내일은 한 걸음 간다. 글로 적으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울컥하던 숨이 살짝 비켜갔고 눈물도 잠깐 멈췄어요. 글은 사람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날 저녁 우진 오빠가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알고 있어. 근데 네가 아프면 싫다. 이 12글자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싫다고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가족이라도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 하니까요. 그게 서로를 지키는 첫 걸음일 때가 많거든요. 다음 날 병원 상담을 갔어요. 어려울 것 같던 말도 천천히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공여자는 위험이 0이 아닙니다. 회복 속도는 개인차가 큽니다. 동의서는 본인 마음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짧고 정확한 말들이었어요. 차갑지만 알아야 할 말들이었죠. 성희가 또 미안해라고 했을 때 은호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하단 말 그만해요. 우리 같이 듣고 같이 정해요. 이 한마디에 성희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어요. 엄마도 사람이고 사람도 무서워요. 말로 기대고 같이 듣고 같이 정하는 수밖에 없죠. 지역은 하루 약속을 제안했어요. 하루만, 정말 하루만,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내 마음만 보자. 그날은 내가 말 안 할게.
그 하루는 길었어요. 아침에는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했어요. 수치가 괜찮다는 말을 듣고도 마음은 덜덜 떨렸지만 확인하니 한결 나았어요. 점심에는 쉬었어요. 휴대폰도 멀리 두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얕게 잠이 들었다가 깼어요. 오후에는 심리 상담을 들었어요. 무서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무서움을 인정하면 준비가 시작돼요. 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어요. 저녁에는 편지를 썼어요. 받는 사람은 한 달 뒤에 나, 그리고 언젠가의 우진 오빠. 오빠, 나는 오빠를 살리고 싶어. 하지만 나는 나도 지켜야 해. 내가 무너지면 오래 같이 못 살아. 그래서 순서를 정했어. 오늘은 나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오빠를 살릴게. 한 달 뒤에 나야. 오늘 많이 무서웠지? 그래도 잘했다. 내일은 한 걸음만 가자. 많이 가려 하지 말고 한 걸음만. 밤이 되자 첫 번째 큰 고비가 왔어요. 우진 오빠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서 있었어요. 말이 길지 않았어요. 은호야, 네가 정했으면 나는 옆에 있을게. 근데 네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짧지만 큰 말이었어요. 은호는 오빠를 꽉 안아줬어요. 오빠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 나는 오빠 편이야. 그리고 오늘은 내 편이기도 해. 둘의 숨소리가 조금씩 맞아졌고 그 숨이 집안 공기를 데웠어요. 둘째 고비는 더 늦은 밤에 왔어요. 지혁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나는 사랑 때문에 내 결정을 의심하는 사람이야. 내가 다칠까봐. 그래서 자꾸 멈추자고 해. 알아요. 선배가 멈추자고 할 때 저는 고맙고 답답해요. 오늘은 멈추고 내일은 한 걸음 가요. 둘은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은 멈춤, 내일은 한 걸음. 이 문장 하나가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싸우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대신 순서를 세웠어요. 순서가 생기니 마음이 길을 찾는 느낌이 들었죠. 셋째 고비는 서류 앞에서 왔어요. 서명 종이가 눈앞에 놓이니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지혁이 작은 메모를 내밀었어요. 5줄이 적혀 있었죠. 내 결정은 내가 쓴다. 서명은 내가 본다. 변수는 즉시 나한테 넘긴다. 사랑은 협박에 쓰지 않는다. 나도 무섭다는 걸 인정한다.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은호가 웃었어요. 선배도 무서울 때가 있네요. 그럼 매일 무서워. 둘은 짧게 웃었고 손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우진 오빠가 또 말했어요. 싫다. 근데 같이 하자. 이번엔 울면서 웃는 표정이었어요.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하자. 대신 약속. 나는 나를 먼저 지킨다. 그래야 오빠도 지킬 수 있다. 우진 오빠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고 그 끄덕임 하나가 집안의 큰 소음을 꺼버렸어요. 말 대신 고개 한 번이면 충분한 순간이 있잖아요. 서명을 마치고 이어진 상담에서 은호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수술 뒤에는 정기 상담 꼭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같이 받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좋다고 했어요. 이렇게 먼저 말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세상이 다 크고 어려운 일 같아 보여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나아진대요. 마음이 쌓이고 터지기 전에 조금씩 풀어내는 거죠. 그 사이 오래된 기록에 대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전 메모에 엄마와 은호의 인연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있었대요. 옛날 수혈 기록, 메모를 남긴 사람은 엄마의 지인 의사. 이 한 줄이 모든 걸 다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모녀 관계를 둘러싼 쓸데없는 소문은 잠잠해지겠구나 싶었어요. 이상하죠. 진짜 모녀라고 더 주고 싶고 진짜 모녀라서 더 말리고 싶고
마음은 늘 두 갈래로 흔들려요. 그래도 오늘은 순서가 마음을 붙잡아 줬어요. 오늘은 내가 나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오빠를 살린다. 이 한 줄이 길을 비춰줬어요. 다음 날 아침 성희가 처음으로 부탁 같은 말을 했어요. 은호야, 오늘만은 부탁할게. 내가 나를 살린다. 이런 말 대신 네가 너를 지킨다부터 생각해줘. 엄마, 알겠어요. 오늘은 제가 저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오빠를 살릴게요. 순서가 정리되자 마음의 소음이 확 낮아졌어요. 순서는 사람을 살려요. 사랑이 길을 잃을 때 순서가 방향이 되거든요. 수술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혁은 한 발 뒤로 물러서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려 했어요. 세 걸음 뒤에 서겠다고 했죠. 하지만 서류와 약 설명이 눈앞에 나오면 사람 마음이 약해져요. 은호야. 선배 다 알아요. 그래도 세 걸음.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로 충분했어요. 길게 떠들 필요가 없는 사이가 있잖아요. 서로가 뭘 아는지, 어디까지 믿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날 저녁 은호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제목은 그대로였어요. 내가 지금 이식을 고민하는 이유. 그리고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나는 오빠가 살아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여서 준다. 그래서 오래 같이 살자. 말은 단순할수록 힘이 세요. 마음 한가운데 콕 박히고 오래 남아요. 은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소리내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손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지혁에게 메시지도 보냈어요. 선배, 내일은 한 걸음 가요. 제가 속도를 정할게요. 지혁이 바로 답했어요. 알았어. 나는 네가 정한 속도만큼만 같이 간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약속, 배려, 사랑이 다 들어 있었어요. 길게 쓰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더라고요. 병원 복도에서 잠깐 시간이 났을 때 우진 오빠가 다시 다가왔어요. 은호야, 내가 네 오빠라서 미안하다. 그런데 네가 내 여동생이라서 고맙다. 말끝이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이 더 진짜 같았어요. 은호는 웃으면서 울었어요. 오빠, 우리 서로 미안하단 말 그만하자. 오늘은 고맙다만 하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의 온도는 약보다 빨리 마음을 데우더라고요. 온도가 오르면 겁이 조금 내려가요. 겁이 내려가면 발이 앞으로 나가요. 밤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고 숨소리는 커졌어요. 성희는 조용히 손을 모았고 지혁은 휴대폰 메모에 회복 루틴을 덧붙였어요. 첫 주는 5분 걷기부터, 통증은 숫자로 기록, 밥, 잠, 산책부터 챙기기, 고마움은 생활로 나누기, 상담은 정기적으로 받기, 서로에게 큰 소리 금지, 작은 칭찬 먼저. 소박한 목록이지만 이런 게 사람을 살려요. 큰 말보다 매일 하는 작은 행동이 더 오래 가요. 오늘 꼭 안아주기, 내일 따뜻한 죽 끓여주기, 모레 산책 동행해주기. 이렇게 살면 관계가 천천히 나아요. 마지막 밤 은호는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되뇌었어요. 오늘은 내가 나를 먼저 지킨다. 그래서 우진 오빠를 지킨다. 우리는 같이 산다. 이 문장이 가슴에 박히는 순간 두려움이 조금 작아졌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작아지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버팁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분명했어요. 오늘의 선택은 돈도 체면도 아닌 사람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 그 결정을 한 사람, 은호는 자기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에서 오빠의 자리도 지켜냈어요. 문 밖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안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려요. 그래도 모두가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준비가 내일의 한 걸음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걸.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쌓이면 두 걸음이 되고 세 걸음이 된다는 걸요.
사람은 피로도 이어지지만 결국 함께 보낸 시간으로 더 강해져요. 오늘의 눈물과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밥 한 끼와 내일의 산책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산다고, 그렇게 우리는 버틴다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살린다고 은호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그러나 똑똑히 말했어요. 나는 오빠가 살아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여서 준다. 그래서 더 오래 같이 살자. 그리고 그 말이 다짐이 되고 다짐이 힘이 되고 그 힘이 다시 일상을 움직였어요. 아침 해가 뜨면 우리는 또 한 걸음 나갈 거예요. 오늘보다 조금 덜 무서운 발걸음으로. 웃을 일은 아직 멀어 보여도 작게라도 웃을 순간은 꼭 올 거예요. 은호는 알았어요. 우진 오빠도 알았어요. 성희도 알았고 지혁도 알았어요. 우리가 오늘 세운 순서가 내일 우리를 살릴 거라는 것.